여기 한국을 방문한 어느 서양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안전할까? 문화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는데요. 한국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길래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그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하퍼라고 해요. 직업은 평범한 교사였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또 평화롭게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내 침실 천장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낡은 꽃무늬 벽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해롤드랑 내가 메이플 스트리트에 있는 이 작은 집을 산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보아온 풍경이에요. 한숨을 쉬며 남편이 잠들던 자리에 빈 공간을 느꼈어요. 그가 떠난 지 5년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자 관절들이 삐걱거리며 항의하는 듯했어요. 65세인 지금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가운을 걸친 뒤 아침 차를 끓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복도에 있는 오래된 할아버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주전자를 스토브 위에 올리고 물을 붓고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부엌 창문을 통해 정원을 내다보았어요. 저희 자랑이자 기쁨인 정원이에요. 이 작은 마을 속에 있는 화려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해롤드랑 내가 함께 심었던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고 그 붉은 꽃잎들이 푸른 잎들 사이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주전자가 끓어오르자 뜨거운 물을 티백에 부어 뜨거운 찻잔을 들고 거실에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 읽고 있던 책, 달고 다른 오만과 편견들 집어들었죠. 주위에 있는 선반들에는 고전 문학책들이 가득해요. 이 책들은 나의 탈출구이자 집 안의 안락함을 벗어나지 않고도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존재예요. 아침 시간을 독서로 보내며 가끔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결혼식 날의 해롤드와 나, 둘 다 젊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 옆에는 내가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때로는 교실의 활기,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조용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원 가꾸기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꽃들을 가꾸고 잡초를 뽑고 시든 꽃들을 다듬었죠. 이 작업은 평화롭고 손을 바쁘게 하면서도 마음은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나 일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최근 들어 그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책과 정원 가꾸기 이상의 무언가가 내 일상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서 과부가 된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정원 가꾸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씻고 평소처럼 간단히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야채를 썰고 있는데 현관문에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수건으로 닦고 우편물을 가지러 갔어요. 고지서, 광고지, 그리고 조카 제시카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제시카의 편지를 열었어요. 그 애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시카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항상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내가 책에서나 읽었던 곳들을 여행하며 다녔으니까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눈썹이 슬며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이모님께 이 편지가 잘 도착했길 바라요. 이번에 이모님을 모험에 초대하고 싶어서 글을 써요. 제가 요즘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다음 달에 그곳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이모님도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은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멋진 나라예요. 게다가 제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 그 생각이 터무니없이 느껴졌어요. 나는 한 번도 이 나라를 떠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인 지구 반대편까지 가다니 왜 내가 거기 가야 하죠?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어요. 제시카는 항상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이번 생각은 정말 황당했어요. 나는 그런 모험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게다가 아시아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뉴스에서는 늘 혼란스럽고 위험하다고만 나오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조용하고 익숙한 세계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지만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제시카의 초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 한구석, 내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아주 작은 부분이 그녀가 말했던 그 정원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건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나는 내 책들과 정원에서 행복해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에요. 밤이 되자 수년간 해왔던 익숙한 일과를 따라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시카의 초대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호기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진 듯했어요. 눈을 감으며 이걸 잊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내일도 또다시 평범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익숙한 그런 하루가 말이죠.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 아닌가요? 제시카의 편지를 바라보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 옆 탁자에 놓았어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차를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차는 이미 식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내가 이 여행을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온통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우선 저는 이런 모험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요. 65세라는 나이에 저는 이미 제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저는 제 일상, 정원, 책들을 좋아해요. 이 모든 것을 잠깐이라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뉴스에서 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분명히 혼란스럽고 붐비고 완전히 낯설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제게 맞지 않아요.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말하려고 전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망설였어요. 제시카는 항상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였어요. 내가 즐길 것 같지 않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죠? 전화를 걸지 않고 다시 내려놨어요.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아침이 되면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이 미친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하루 종일 정원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며 제시카에게 거절 전화를 걸 때 할 말을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어요. 전화를 걸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차가 내 차도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제시카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모 라고 제시카가 열렬하게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 친구 민영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너무 놀라 그저 손을 흔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시카와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까만 머리와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자 그 청년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퍼 부인.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약간의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요. 제시카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제시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낯선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온 걸까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민영이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모. 제가 한국에 대해 쓴 기사들을 도와줬거든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영 씨는 제 불편함을 느꼈는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퍼 부인, 한국 방문에 대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민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면 불안감을 덜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반박할 틈도 없이 민영 씨는 한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말에 넋을 잃었어요. 그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고대 궁궐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나란히 서 있다고 묘사했어요. 몇십 년 만에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모습을 말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어요. 하지만 단지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영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을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는 전통이 있어요.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이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가 묘사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력적이었어요.
민영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고대와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현대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이 자리한 고대 사원들과 북적이는 도심 속의 평온한 공원들, 그리고 음식이요. 제시카가 반짝이는 눈으로 끼어들었어요. 이모,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모가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는 요리 천국에 오신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영 씨가 보여준 음식들은 정말 유혹적이었어요. 그가 말한 어떤 국물 요리는 추운 날에 딱 어울릴 것 같았고, 다양한 반찬들은 모든 식사에 곁들여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매료되었어요. 민영 씨의 고향을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의 예의 바르고 명확한 태도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시카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모든 게 멋지게 들리지만 너무 멀고 저는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요. 민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결정이죠. 하퍼 부인. 하지만 때로는 가장 보람 있는 경험이 우리가 익숙한 곳을 벗어났을 때 찾아와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어쩌면 이번이 묻고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항상 해롤드가 하던 말이었잖아요. 삶은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시카와 민영 씨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설명한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생각해 볼게. 저는 제시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민영 씨가 해준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어요. 고대 궁궐과 현대 도시, 김치 담그기와 기술 혁신에 대해요. 처음으로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본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어요. 아직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는 것, 모든 것이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감이요. 잠에 들면서 저는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제가 모험을 하기엔 너무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습기가 많고 낯선 향기로 가득해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적힌 표지판들을 읽으려 했으며 사람들 틈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에블린,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가방을 꽉 쥐었어요. 세관을 지나 나오자 제시카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 옆에는 민영 씨가 서 있었는데 낯선 환경 속에서 그의 친절한 미소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퍼 여사님. 민영 씨가 살짝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인사해야 할까요? 결국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고층 건물들과 네온사인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고향의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보는 곳마다 움직임과 소음이 가득했어요. 정말 바쁘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차창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웃었어요. 명동에 가보면 여기보다 더 바쁠 거야. 그보다 더 복잡한 곳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들의 완벽한 매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영어는 억양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무례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퍼 여사님의 방은 15층에 있습니다. 라고 접수원이 말하며 키카드를 건넸어요. 편안한 숙박 되세요. 방은 작았지만 아주 깔끔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고 하이테크였어요. 불을 켜는 방법을 찾느라 5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불을 켜고 나서 침대에 몸을 맡겼어요.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제시카였어요. 저녁 먹을 준비됐어. 그녀가 밝게 물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새로운 세계가 너무 벅차서 그냥 침대에 누워 숨고 싶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방에 숨으려고 이곳까지 온 건 아니니까요. 로비에서 민영 씨를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젊고 에너제틱한 모습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한번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민영 씨가 제안했어요. 방문객들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에요.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각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기는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민영 씨는 빠르게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곧 우리의 테이블은 생고기와 채소들로 가득 찼어요. 민영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기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민영 씨가 제 접시에 소고기 한 조각을 올려줬어요. 불고기라고 해요. 잠시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며 제가 이 음식을 이렇게 즐길 줄 몰랐다는 듯이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민영 씨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등불들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웃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온한 분위기가 마치 집에서 저녁에 정원을 거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영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뻐요. 하퍼 여사님, 한국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전히 벅차고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흥분감도 있었어요. 이 낯선 도시가 저를 점점 더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익숙한 것들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맛있었던 음식,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공원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온 지 며칠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도시가 너무 크고 바빠서 가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뭔가 흥미로운 것도 있어요. 매일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뜨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제시카랑 민영 씨들이랑 아침 먹기 전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나서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어요. 여기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랑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일터나 학교로 가고 있었죠. 다들 아침부터 그렇게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는 편한 여행복을 입고 있어서 좀 초라해 보였어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아름다운 오래된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곡선 지붕과 밝은 색채가 회색의 사무실 건물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사원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노인이 계단을 쓸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제시카한테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어디에요? 우리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 제가 늦었더라고요. 호텔로 급히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사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제시카랑 민영 씨가 벌써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산책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민영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산책 즐거우셨어요? 하퍼 여사님. 저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사원을 봤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민영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봉은사 보셨나 보네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바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이 낯선 곳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제시카가 말을 보탰어요. 이모, 한국의 사원들은 보통 조용해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 사원은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까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가요. 아침 식사 후 지하철을 타고 사원으로 갔어요.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걱정됐지만 민영 씨가 표도 사주고 어떤 열차를 타야 하는지도 알려줘서 다행이었어요. 지하철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더럽고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달랐죠. 사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어요. 건물에 그려진 화려한 그림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멋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민영 씨는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 나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는 민영 씨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황금 불상 앞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승려들 한 무리가 지나갔어요. 그들은 회색 로브를 입고 머리는 삭발한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쌌어요. 우리는 사원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구석구석을 다니며 모든 걸 구경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졌고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민영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답해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그 대답마다 묻어났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느라 머리가 가득 찼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이곳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이곳이 낯설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매 순간마다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기대되면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제시카가 아팠어요. 정말 심하게요. 고열에 시달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민영 씨는 제시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는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졌어요.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겠고 조카는 병원에 있고요. 그 순간 이 여행을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하고 익숙한 집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어제 방문했던 사원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평화와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어요. 호텔 방에만 숨어 있지는 않겠다고요. 이 도시와 직접 맞서기로 했어요. 옷을 챙겨 입고 지도를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시험해 볼 시간이었어요. 바쁜 거리로 나서면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게 나의 시련이었고 나는 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낯선 소리가 호텔 방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저는 일찍 깨어났어요. 오늘은 민영 씨가 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죠. 그게 한국을 보는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북적이는 거리들을 걸어가면서 저는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인도에는 쓰레기도 없고 벽에는 낙서도 없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민영 씨에게 100번쯤 물었을 때 그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퍼 부인.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도시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앞에는 화려하게 조각되고 선명한 빨간색과 녹색으로 칠해진 오래된 나무문이 서 있었어요. 여기는 창덕궁이에요. 민영 씨가 설명했어요. 600년도 넘은 곳이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600년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민영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죠. 문을 지나자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궁전의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옛 건물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에는 소나무와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영 씨는 저를 연못이 보이는 작은 정자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민영 씨는 궁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왕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을까요? 축하와 비극들이 있었겠죠?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보려 했어요. 처음으로 이곳과 이곳의 역사에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궁전을 걸으면서 민영 씨는 제가 혼자서는 놓쳤을 작은 디테일들을 알려주었어요. 지붕 기와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건물의 기발한 설계들까지. 우리 조상들은 정말 똑똑했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었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요. 민영 씨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그게 바로 가정의 문제점이에요. 하퍼 부인. 가정은 종종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궁전을 떠나면서 민영 씨가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작고 아늑한 방은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방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나이 든 무릎이 바닥에 앉는 걸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였어요.
민영 씨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부인.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의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저는 집에서의 삶, 이 여행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민영 씨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곳을 판단해 왔어요. 민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퍼 부인.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시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무지한 말들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요? 민영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이성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칼날로만 이루어진 칼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손을 다치게 한다. 때로는 이성과 함께 자비도 필요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칼날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찻집을 나섰을 때 거리는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밤을 밝히고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배고프세요? 민영 씨가 물었어요. 근처에 전통 한국 음식을 파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궁전과 찻집, 그리고 오늘의 모든 놀라움을 떠올렸어요. 그런가요? 저 배고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민영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됐네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두려웠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인내해준 이 친절한 청년, 민영 씨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퍼 부인, 아직 볼 것도 배울 것도 많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론 집으로 돌아가서 익숙한 환경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를 여러 면에서 깨우쳐 준 이 매력적인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마지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번 더 걸어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만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영 씨랑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던 작은 카페를 지나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던 그의 인내심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걷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제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 속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공원에 멈춰서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가 태극권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느리고 우아한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이에 적합한 운동처럼 보였거든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엄마가 지나가며 제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제가 처음 배웠던 인사말이었죠. 저도 똑같이 인사하면서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되돌아봤어요. 고대 궁전부터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까지 봤고 상상도 못했던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어떤 건 정말 맛있었지만 어떤 건 그렇진 않았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과 공통점을 찾기도 했어요. 집에 있는 제 정원이 떠올랐어요. 이번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적인 요소를 몇 가지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예쁜 돌등이나 꽃밭 위에 작은 다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마저 챙겼어요. 민영 씨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그의 마지막 배려가 고마웠어요. 도시를 지나면서 제가 알아보는 랜드마크들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아, 저기 우리가 갔던 박물관이야. 저기 내가 친구들한테 선물할 예쁜 스카프를 샀던 시장이야. 민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을 정말 잘 알게 되셨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공항에서 민영 씨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추억과 새로운 이해를 가득 안고 떠나요. 민영 씨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기뻐요.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아직 볼 것도 배울 것도 많아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탑승 게이트를 찾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설렘과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공항의 가게에서 한국어 책을 한 권 샀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조금씩 배우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륙할 때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보며 세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여행 전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기를 꺼내어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생생할 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보았던 것들, 들었던 소리들, 맛보았던 음식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에 대해 썼어요. 이번 여행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살아난 거죠. 집에 돌아가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어요.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몇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 도착하면 도서관에 가서 다른 나라에 대한 책들을 찾아볼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언어 수업을 찾아볼지도 모르고 한국 요리를 시도해 볼 것도 분명해요. 또 집에 돌아가면 친구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여행 전에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의 시야도 조금 넓혀주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차를 주문했어요. 한국에서 맛보았던 맛있는 차들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똑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행을 가도록 독려해준 제시카에게, 그리고 민영 씨의 인내와 친절에, 그리고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제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죠. 새로운 시각과 더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모험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